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 여성의 현주소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유리천장이 많습니다. 먼저 이 공직자 중에 여성 비율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성 비율 좀 얼마나 되나요? 좀 늘어나고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유리천장이 가장 빨리 해소되고 있는 분야가 공직 분야인데요. 예. 특히 그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2017년도에 50%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50.8%까지 올라갔고요.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그보다는 조금 낮은데 예. 19년도에 39.3%.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의 비율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만 네. 그 간부급에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여성 공무원, 과장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두 20%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조금 특별한 점은 이 과거에는 별로 여성들이 불모지라고 볼 수 있었던 뭐 교통 분야라든가 또는 과학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공공기관장이 여성이 임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도 22% 수준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이 고용과 임금 등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좀 어떤 노력하고 계신 건가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나 성별 격차 해소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실 그 여성의 고용의 양도 OECD 평균에 미달하고 있지만 임금 격차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럼 이러한 임금 격차가 생긴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업종별로 여성의 일자리와 남성의 일자리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남성들은 대부분 업종에 있어서 조금 제조업이라도 임금 수준이 높고 임금 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는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진출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에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녀고용 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여성 고용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명단을 공표한다든가 하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2006년이니까 15년이 넘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이 업종별로의 평균의 70%를 달성을 하면 아무런 개선 계획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게 대표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인데요. 여기에는 여성 일자리가 한 자릿수 미만입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성과 남성 반반이니까 50%를 달성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한 자릿수인데 거기 업종끼리만 비교를 하니까 거기서 70% 평균의 70%를 넘어서면 아무런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해서 그 70%를 넘더라도 여성 고용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 고용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도록 이번 대책에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성별 임금 공시제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희가 알리오라는 그 알리오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 공공기관 여성 남녀의 임금 격차를 비교하는 자료를 공시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저희가 이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민간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그 남녀 고용 평등
위해서 양성평등 주간을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캠페인성을 갖고 모든 이제 기업에서 이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한 그런 걸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인식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이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많은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그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들이 고용이 단절되는 게 M커브 현상인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걸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직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되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률이 높습니다. 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되는데 이 사실 독박육아라는 표현 아시겠지만 이 아빠가 참여하지 않으면 엄마만의 육아 부담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는 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게 제가 3+3 육아휴직제라고 해서 아이가 1살 미만, 1살 이하일 때 엄마 아빠가 모두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씩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엄마만 1년 내내 쓰게 되면 120만 원 한도로 육아휴직 비용을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씩 사용하게 되면 월 300만 원의 육아휴직을 줘서 경제적으로 이 임금 대체 효과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또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보낼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보냈을 때는 뭐 대체 인력을 고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발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존에 줬었는데 이걸 60만 원 주다가 이번에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해서 육아휴직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예방을 위한 대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뒀을 때, 단절이 됐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세일센터라는 게 전국에 158개가 있습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를 줄여서 세일센터라고 하는데 이 세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직업훈련이든가 취업 발전들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17만 명 정도 저희 세일센터를 통해서 취업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즘 코로나19로 여성들의 고용 불안이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뭐 IMF 때도 그렇고 이런 위기 상황에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가부가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만 명 정도 일자리를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회복해드리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이 여성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여성들이 그동안 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좀 한정이 돼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세웠는데 첫 번째로는 좀 긴급 처방 위주로 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5만 8천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추경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민간의 이 5만 8천 개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생기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을 재고용을 할 경우에 최대 600만 원까지 6개월간 그러니까 600만 원까지 드리는 그런 그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한 7만 7천 개 정도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건 추경으로 마련되는 것이고 원래 본 예산, 기존 예산에 또 직접 일자리 예산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여성 참여 비율을 고려하면 아마 금년 중에 78만 개 정도의 여성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을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
여성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는 디지털 분야라든가 뭐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이런 분야인데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진출이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분야 여성들을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W 브릿지 사업이라고 해서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생까지 이 과학기술 분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와 취업 발전 그리고 훈련 등을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 사업에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이 여가부가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최근 전담부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익 침해 방지과 어떤 업무 맡고 있나요? 권익 침해 방지과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분야의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바쁘지 않아야 우리나라 여성인권이 많이 향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